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참 이번 주는 글로벌 시장도 우리 시장도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적부터 FOMC까지 정말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이번 한 주 우리 증시는 어땠을지, 어떠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였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주목한 이슈 7월 FOMC. 이 FOMC 발표 이후에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해 방향성을 조금 더 강력하게, 뚜렷하게 시사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에 앞서서 일본은행 BOJ가 금리를 발표했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슈퍼엔저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정말 밤잠 들기 아쉬우실 텐데요. 드디어 파리올림픽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올림픽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수혜주로 떠오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핫한 섹터를 찾아 나서는 데는 대장 섹터인 반도체주의 힘이 좀 부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 말 안개 속에 빠진 듯한 반도체주, 8월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8월에 관심 가지게 되면 좋을 섹터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31일 7월 FOMC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8차례 연속 동결이 결정된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부분, 이 정책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시사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강행성이 정말 강력하게 끌어올려진 건데요. 그리고 이 FOMC 이후에 공개가 된 성명서에 따르면 물가와 고용 지표가 이전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있다,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문구가 이제는 물가, 이 고용까지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수정이 되면서 정책 운용의 무게가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조금은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저희 교보증권은 연내 총 2회의 금리 인하 기조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본의 금리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3월에 17년간 이어오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었는데요. 이렇게 종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에 좀 심각했던 엔저 현상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해당 금리 인상 단행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이제 일본의 단기 금리는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금리 차이에서 비롯된 슈퍼엔저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안정세를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실시가 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행이 된 일본과 앞으로 단행이 될 미국의 금리 변화가 엔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질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대축제 파리올림픽이 지난 26일 개막됐습니다. 최초로 야외에서 개막식이 진행이 됐고요. 이 개막식에 우리 삼성이 공식 후원사로 나서면서 정말 큰 화제몰이를 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대축제에는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 과연 증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어떤 기업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올림픽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식료품, 치킨, 맥주, 그리고 광고, 전자제품까지 해당 기업들이 수혜주로 꼽혔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업들이 수혜주로 꼽힐지 살펴보니까 아직은 어떤 특정 섹터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글로벌 실적 시즌, 그리고 미국 대선과 같은 어찌 보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굵직한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기업들, 섹터들의 주가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더 강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 3개월 전쯤 해당 섹터들의 주가 변동이 이미 기대감으로 반영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주가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다 라고 어찌 보면 조금은 아쉬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반도체주를 두고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부지런히 소화한 이후에 그 이후라면 이 주가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해당 전망과는 반대로 이 미국 대선 전까지 반도체주 랠리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주장도 강력합니다. 좋은 실적,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리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해당 의견과 같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분기 67.1%에서 3분기 25.8%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사실 국내 증시에서 정말 영향력이 가장 크고 반도체주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만들어내는 만큼 반도체주가 이렇게 방향성을 강력하게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8월 증시 역시나 힘을 내지 못할 것이다. 박스권 장세 안에서 좀 갇힐 것이다 라는 가능성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하반기 8월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요? 이럴 때는 실적에 집중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과 방산, 화장품과 헬스케어와 같이 실적이 비교적 견고한 기업들을 집중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정들을 미리 잘 파악하고 이슈에 대비하면 시장 대응에 훨씬 수월하실 텐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캘린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전 발표에서 48.8을 기록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7월 차이신 서비스 지표가 발표되니까요. 이 미국과 중국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실적 발표 이어가죠. 타이슨푸드, 팔란티어, 리얼티 인컴과 같은 주요 기업들의 성적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이전 회의에서 금리 4.35%로 5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호주 역시나 11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에서는 2분기 가계부채와 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수요일이면 드디어 대선의 방향성이 좀 잡힙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날인데요. 지금으로선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가장 높습니다. 이 이슈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성적을 공개하는 기업은 월트 디즈니와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이 있습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 일본에서는 BOJ의 7월 금정위 요양본이 공개가 됩니다. 이 금리 상승 결정 이후에 어떠한 내용을 담았을지 자세한 내용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도의 금리도 결정이 됩니다. 이전에 6.5%라는 금리 기조를 유지했는데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실적 체크, 목요일은 일라이릴리와 SMCI입니다. 금요일에는 윈 리조트와 에버지 그리고 네이버의 실적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날 금요일 중국은 7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해당 물가지수를 통해서 지금 중국은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도 다가오는 경제 일정들 잘 소화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